이제는 해수의 물리적 성질, 이제 화학적 성질이 아니고 물리적인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 해수의 수온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일단 우리의 표층 수온 같은 경우는 변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표층 수온은 말 그대로 해수의 겉부분이잖아.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조절이 크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지구는 구형인 거 알고 있지.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많이 받고, 고緯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점점 적어지게 돼요. 자, 그럼 표층 수온 분포의 특징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전 세계 해양의 표층 수온은 약 0에서 30을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갈수록 당연히 수온이 낮아지겠죠. 왜냐면 저에서 고로 갈수록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대기도 똑같은 거야. 자, 우리가 아래에 보면 위도별 표층수온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緯도로 갈수록 지금 표층수온이 낮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 정도는 대양의 중심부보다 대륙 연안 지역에서 더 크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양의 중심은 바다 한가운데고 대륙 연안은 말 그대로 육지 근처야. 근데 우리는 해수보다 육지가 비열이 더 큰 걸 알 수 있죠. 그죠? 비열이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지. 미안. 자, 대륙은 해양보다 비열이 작아서 온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비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물질의 온도를 올릴 때 얼마나 열을 줘야 되는지, 이게 바로 비열이에요. 즉, 어떤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 그래서 육지 같은 경우는 비열이 작아.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온도를 올리기가 쉽고 반대로 내리기도 쉽다. 즉 쉽게 데워지고 쉽게 식는다. 따라서 아무래도 대륙 쪽이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등수온선의 분포는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다. 그죠? 왜 그러냐면 당연히 위도별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해수의 온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요거 하나만 체크해 놓을까? 등수온선이라는 건 뭐냐면 수온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하지만 동그라미 5번, 해류라든지 용승의 영향을 받는 곳은 등수온선이 위도와 나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위도에서는 난류의 영향을 받는 대양이 한류의 영향을 받는 대양보다 수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여기를 조금 확대해 보면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자, 여기는 난류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등수온선이 살짝 올라가고요. 반대로 여기는 한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에요. 써볼까? 여기 난류 영향 받는 지역. 그리고 여기는 한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이 등수온선이 위도와 나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한번 봐볼래? 여기는 뭐가 일어나는 곳이냐면, 안 보이니까 분홍색으로 쓸게.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엘니뇨랑 라니냐 할 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아. 여기는 태평양의 동쪽이고요. 용승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기온이 낮습니다. 기온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수온이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만 더 추가를 할 건데 어떻게 쓸까요? 동그라미 6번 이렇게 해서 추가 하나만 할게. 육지가 많은 북반구가 육지가 적은 남반구보다 대체적으로 표층 수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비열에 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태양을 받으면 아무래도 육지가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해수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보면 세계 지도를 봐볼게. 북반구, 남반구. 지금 한눈에 봐도 북반구가 육지가 훨씬 많아. 따라서 육지가 많이 있는 북반구가 육지가 적은 남반구보다는 대체적으로 표준수온이 높게 나타난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연직수온 분포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고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도 했을 거야. 그래서 조금 받아들이기는 편할 거야 아마.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주로 선생님이 알려줄게. 자, 혼합층. 당연히 제일 윗부분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한 가열로순이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깊이에 따라 수온이 일정해진 층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에 의해 혼합이 된다. 그래서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당연히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혼합층이 발달했다라고 하면 두껍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 적어줄게. 혼합층이 발달했다라는 말은 곧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라는 말이야. 내가 이걸 왜 쓰냐면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라는 거는 수온약층의 두께가 두껍다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야 돼. 밑에 적어볼까? 수온약층이 발달했다 라는 거는요 두껍다가 아닙니다. 두께를 보시면 안 돼요. 왜인지 보여줄게. 자, 수은약층. 여기 약이 뭐냐면 도약하다 할 때 그 약이야. 뛸 약자를 쓰는 건데 그만큼 수온이 껑충 뛰는 층이라서 우리가 수온약층이라고 해. 수심이 깊어지면서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요. 위쪽에는 아무래도 따뜻하고 가벼운 해수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져 올라가고 아래층에는 수온이 낮은 해수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커서 내려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걸 우리는 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서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섞이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자, 사실 수온약층이 발달하는 거는 두껍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래서 적어볼게. 자, 오른쪽에 적어볼까? 자, 우리가 이렇게 수온분포, 깊이에 따른 수온분포층이 있으면요. 해수가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수온약층이 더 발달했냐? 당연히 얘가 더 발달한 거야. 즉,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라는 뜻은 표층수온과 심해층의 차이가 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표층수온, 심해층 차이가 요만큼밖에 안 나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는 수온약층이 발달했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수온약층에서 요 부분 있죠? 심해층이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은 거의 모든 곳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수온약층이 발달을 하려면 어디 부분의 온도가 중요하냐? 이 표층 부분의 온도가 수온이 중요한 거야.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즉, 이 부분은 어차피 태양의 에너지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고요. 하지만 우리는 표층 해수의 온도는 변할 수 있겠죠. 저위도 같은 경우는 표층수온이 높게 나타날 테고 고위도 같은 경우는 표층수온이 낮게 나타날 테고 그래서 표층수온이 얼마나 변하는지에 따라서 수온약층이 발달하고 안 발달하고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심해층. 수온 변화가 거의 없고요. 하지만 해수의 침강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쨌든 조금의 순환은 있어. 근데 여기서는 그건 중요하진 않아. 위도의 계절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도별 해상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볼 건데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를 볼게. 자, 저위도 같은 경우는 표층수온이 높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해층과 온도 차이가 크게 되겠죠.
그래서 수온유학층이 잘 발달한다. 그래프로도 확인해 볼게. 저위도의 표층 수온은 여기서 시작해. 그리고 저위도는 바람이 별로 안 불어. 보면 알겠지만 혼합층의 두께가 굉장히 얇은 걸 알 수 있어요. 중위도 가볼게. 바람이 되게 강하게 불어요. 사실 중위도에서 왜 바람이 강하게 부는지는 지구가 원해서 다루진 않지만 어쨌든 중위도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열 교환에 의해 공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분다. 요 정도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그러면 당연히 바닷물이 출렁출렁 많이 섞이겠지.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두껍게 나타나고요. 수온, 표층 수온은 아무래도 저위도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해양의 층상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저위도는 혼합층이 너무 얇기 때문에 우리가 층상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진 않아. 그래서 중위도가 제일 뚜렷하다. 혼합층도 뚜렷.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요만큼인데도 불구하고 이 층이 나누어지는 거는 제일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야. 고위도. 그냥 얘네는 처음부터 끝까지 추워. 그래서 층상구조 발달하지 않고 보면 알겠지만 표층수온도 굉장히 5도 미만으로 낮고요. 그냥 쭉 춥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두께를 생각하면 되는데 위도 0도, 저위도에서 혼합층 두께. 근데 중위도에서 혼합층 두께가 두껍죠? 고위도에서는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심해층의 특징과 수계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